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내년 구군 2021년. 입대기가 어려워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남들은 그냥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여쭤보는 취지가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 좀 어떤 소식이 올까. 그러면 본인이 물어봤던 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비슷한 주제로 가볼게요. 내년에 구군. 이거는 무당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예측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거라는 거. 왜? 경제 모르고 정치 몰라도 요즘 걔들도 알아. 우리나라 내년에 어려울 거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물읍시다.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차피 내년 다 안 좋다고 했어.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러면 안 좋아. 그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 이상 더 틀어지지 않게끔 단돌이 하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 어차피 장사 안 될 거예요. 그 정보로 가기는 어려워 보여. 이거는 점 안 쳐도 알잖아. 그러면 백신이 나와도 문제예요. 10명 중에 6명은 맞고 나머지 4명은 안 맞을 것 같다니까 백신이. 그러면 그 4명 어떡할 거냐고. 백신 안 맞은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할 텐데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취해야 되냐고. 진짜 자기 개인 위생, 우리 가족 위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버스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버스 운전 못한다고 나라에 책임지라 그래. 학원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학원 운전 못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라 그래. 장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나라에 책임지라 그래.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라 그래. 다 나라 보고 책임지라 그래. 그럼 나라에서 책임지라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뭐냐고.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대면할 때 정말 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값 아끼지 말고 버릴 때도 정말 조심해서 잘 버려야 돼요. 집에 오면 꼭 손발 씻고 내가 혹시 미열이 있나 없나 그때그때 체크하고 내가 본인을 만나러 갈 때 아니 타 지역을 갈 때 정말 중요한 행사이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루든지 취소하든지 이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지. 각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되는 거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서 잘 하시면 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냥 나라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래 좋아지겠지 이러지 말고 안 좋아져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아프지 않게 그때그때 체크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미리 따뜻한 유자차 먹여가지고 열 내려주게 하고 평상시보다 위생에 좀 신경 쓰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일 생기면 조금 더 각별히 조심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가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각별히 주의 있게 좀 봐주고 여기서 더 이상 퍼지지 않아야 경기가 살 거예요. 근데 정작 관심들 잘 안 갖고 그냥 맹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바래. 국고가 비었다니까요.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 수출 안 돼도 돼. 그냥 이 상태 우리 대한민국만 굴러가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코로나는 계속 한두 명, 10명씩 나올 수는 있어. 그건 그렇게 나오라고 하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해도 경기 살아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되게 빨라. 코로나 오자마자 검사하는 방식도 바꾸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칩시다. 종식 안 되겠지만 쳐. 제2의 코로나가 또 온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어떡할 거야? 피곤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때는 진짜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어차피 내년 어려워.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요. 감액될 수 있고요. 수입이 줄을 수 있어. 이미 나도 줄었어. 많이 줄었어요. 금액 줄어가지고 힘든 것보다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요때 조금 자중해놓고 잠잠해지면 편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내 개인 위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내 스스로가 해야 2021년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힘들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되게 고우신 것 같습니다. 저 꽃가옷 입었어요. 이쁘죠? 네, 오늘 좀 드릴 주제가 질문이 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뭔데요? 2021년에 나라의 구분. 구분이요? 신내림 받은 시절 얼마 안 되신 여동훈 대사님께서 보시면 내년에는요. 올해보다 사람들이 돈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없겠죠. 그리고 제 눈에도 없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돈이 없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는 형국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 더 플러스 돼서 더 심해지고, 또 아픈 분들은 이게 병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질병이 오게 되면요, 내년까지 가지 않고 올 후반부터 오게 될 거예요. 2020년 하반기부터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코로나도 업그레이드된 이 질병이 크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병이 내년까지도 못 가고 올 후반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구독, 좋아요 해도 돼요? 알림, 종소리 눌러주세요. 일단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큰 손실이죠. 자금도 많이 그쵸. 없어질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돈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쵸. 생기는 거겠네요. 이게 한번 악순환이 되면 이게 골이 더 커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돈이 이제 사람들 수중에 돈이 더 없고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시고 이제 사람들의 접촉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제 눈에 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겨울에, 올 겨울에는 특히 작년보다 눈도 더 많이 오고,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집안이 약한 곳들은 산사태나 눈사태 같은 거 많잖아요. 이 눈사태가 이제 종종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도 눈사태 때문에 더 크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산불도 이 눈이 많이 온 지역은 불도 많이 나고 또 여름에 더위도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불 또한 많아질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산불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눈이 별로 요즘에 안 오잖아요. 그쵸? 근데 올 하반기에는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쵸. 이게 눈이 특히 많이 오는 경우는 요 몇 년 사이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올 겨울에는 좀 눈이 많아서 눈사태가 조금 잦아지고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쪽에서 보통 그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강원도 쪽이나 충청도 이 두 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고 이제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제 집안이 약한 쪽이 조금 더 크게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선생님? 네. 원래 사람이 삭막해지면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범죄들도 묻지마 범죄들이 조금 더 잦아지고 이제 흉악범들도 더 이제 극성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범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구분들은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신? 어떻게 봤냐고요? 할머니가요? 신령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쵸?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선아였습니다. 선생님, 네. 2021년에 구군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청기누설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야? 이번에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뭐 그것도 그렇고 응. 올해가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한 힘들죠.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큰 세상 안에 갇혀 있어. 나도 산에 가는 거 말고 못 나가.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가 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잘해주고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동생들이라든가 후배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게 많아. 근데 이 친구가 실수를 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부터 얘기해줘요? 잘못된 거? 감독님은? 저 잘못되고 따끔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역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걸 칭찬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3개를 잘하고 있고 2개를 못하고 있어요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것부터 너는 이러이러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먼저 내세워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근데 넌 이게 잘못됐어 하고 찝어서 갖다가 찌르는 것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보는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잘못된 걸 이야기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고 있잖아요. 힘들게 진짜 견디고서는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올바른 행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쳐서 내가 폭주를 해서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봐주시고 잘못된 거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잘하고 있는 거는 쏙 빼버리고 잘못돼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윽박을 지르고 저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반감부터 사게 돼요. 부정적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냐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바닥을 치면은 남체공처럼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망할 거네, 뭐가 대혼란이 올 거네. 왜? 어려운 상황에서 바닥을 치는데 혼란이 안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은 그럴 때 단결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단결을 해요. 내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직이나 이런 걸로 먼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지만 서민들은 바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씩 튀어서 올라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가시고 좀만 더 참으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거 뭐 물어보고 싶으시어요? 지금 좀 이미 근질근질합니다. 네, 근질근질해. 긁어줄게. 뭐예요? 궁금한 게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인데 동식되기가 이제 쉽진 않다라고도 많이 여러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은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신종플루다 뭐다 기간은 짧고 번식력은 이것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올해 가을에가 최고조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안정은 돼가겠지만 완전한 종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거 예방접종 하잖아요. 의료진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답답하시고 저도 그래요. 우리 상담할 때 거의 저 전화 상담으로 돌리든가 손님은 마스크 쓰고 계세요. 잘 견디고 있으니까요. 지금 폭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많이 지키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선 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국선아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립화주당 태백입니다. 선생님, 예. 이번에 이제 주제를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예. 이제 선생님께서 2020년 구군, 네. 뭐 아베 관련해서도 예. 또 기타 여러 관련해서도 정확히 적중하셨는데요. 예. 2021년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이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경제, 정치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축년 3월, 4월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일단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나라가 힘든 시기예요. 국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2차 재난금까지 뭐 하고 하게 되면 이거 빚은 다 국민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지금 뭐 신용대출이고 부동산 대출이고 다 마지막 대출을 다 빼가지고 집을 산다 뭐 주식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보여요. 2021년에 예. 20년 겨울부터는 떨어진다고 보여요. 이게 너무 상투를 잡는 것 같은데 상투를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러고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점차적으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기잖아요. 바뀌는 과정이면 실물 경제가 밑으로 치닫고 가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요. 심해지고 하우스 프로들도 많이 나오고 내년 6월 1일까지 뭐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일단 다 집을 또 팔고 또 해야 되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갭 투자했던 분들도 일단 다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뭐랄까 집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과정이며 경자년 한 해에는 물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과 태풍으로 인해 치명적이었잖아요. 제가 태풍이 3개가 온다 그랬잖아요. 3번이 왔고 우리나라는 또 비 피해와 태풍 피해로 다시금 힘들어져요. 신축년에도요. 왜냐면 빙하가 녹게 되면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녹고 있고 바다의 해면층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땅이 침수를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또 신축년에 점점 다운습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열대성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지가 않잖아요. 이제 순간 가을. 네, 순간 가을이고 순간 여름이고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불협화음을 이루어요. 네? 여당의 실세들은 2021년도에 합치로 국면을 이끌어 나가리라고 보이지만 여당 실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하겠죠. 서로의 경쟁 속에 접어들며 국민들이 지쳐요. 획기적인 묘안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신축년에는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또 사회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둬놓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 화를 많이 부르게 되죠. 사람을 뭐 다치게 하고 뭐 죽게 하고 또 불을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No God! 조금 암울해지는데요. 예. 좀 희망 메시지,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응원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힘들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좀 덜 힘들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구리 화주당 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